그는 왜 그렇게 달라졌을까? 당신은 그를 믿었죠? 함께 웃던 날들이 선명했으니까요. 작은 부탁도 기꺼이 들어줬고, 때로는 당신의 하루를 미뤄가며 그 사람을 도왔어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죠. 예전엔 자주 묻던 말, 요즘 어때요? 는 사라졌고, 당신이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그저 침묵만이 돌아왔어요. 그가 바뀐 걸까요? 아니면 원래 그랬던 걸까요? 철학은 여기에 오랜 통찰을 건넵니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방식으로 타인을 해석하고 이용한다고요. 처음 그는 당신의 진심이 필요했을지 몰라요. 따뜻함, 호의 또는 시간과 자원이 그의 허전함을 채워줬겠죠. 하지만 그 필요가 채워진 순간부터 당신의 존재는 그의 목적 안에서 희미해졌을 수도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어요. 진정한 우정은 상호적인 선의에서 비롯된다고. 그러니까 일방적인 관계는 결국 부서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얻었는지에 따라 다른 사람을 기억한다고요. 그 말은 곧 그들이 떠난 이유가 당신의 결핍 때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당신은 준 사람이고 그들은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더 이상 줄 것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 자리를 떠나는 법이죠. 그건 슬픈 일이지만 또한 명확한 일이기도 해요. 진심은 위선보다 더 오래 숨지 못하니까요. 바람이 불면 먼지가 드러나듯 사람도 시간 앞에서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출 수 없어요. 그러니 그 사람의 변화에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그건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당신은 줄 수 있을 만큼 다 줬을 뿐이에요. 철학자들은 오히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떠났다면 이제야 제대로 보이기 시작한 거라고. 관계는 깨질 때 진실을 말한다고요. 당신은 누군가에게 이용당한 게 아니라 진심을 내어준 사람이었어요. 그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성찰하라. 당신이 준 것들이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걸 잊지 말라고요. 떠난 사람을 원망할 수 없는 이유. 그가 떠난 날, 당신은 혼잣말을 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차가운 이별의 말 한마디 없이 서서히 멀어져 가는 그를 보며 어디서부터 어긋난 건지 스스로를 탓하게 되었죠. 그런데 철학은 이런 고통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했어요. 세상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다고. 그러니 누군가의 태도, 감정, 선택은 그 사람의 몫이지 당신의 책임은 아니라고요. 그가 변한 건 그의 욕망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다정함이 더 이상 그의 계획에 필요하지 않았을 뿐. 그건 마치 나뭇잎이 가을이 되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것과 같아요. 그 낙엽이 나무를 원망하지 않는 것처럼 당신도 그를 원망하지 않아도 돼요. 철학은 끊임없이 묻습니다. 당신이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게 바로 자신의 내면, 자신의 반응,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해석이라고요. 누군가를 향한 선의가 이용당했다고 느껴질 때 그 감정은 오래 남아요. 상처는 깊게 패고 스스로가 미련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미련함이 있었기에 그 사람은 당신의 곁에 머무를 수 있었던 거예요. 진심을 가진 사람이기에 그들은 당신을 통해 잠시나마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던 거고요. 니체는 말했습니다. 고통은 인간을 더 깊이 있게 만든다고. 우리는 실망을 통해 사람을 구분하게 되고 떠난 사람을 통해 남아야 할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된다고요. 그러니 상처를 껴안되 그 속에서 자신을 미워하지 말아요. 당신은 누군가에게 가장 따뜻했던 기억이었을 수도 있어요.
비록 그 기억이 지금은 닿지 않는 곳에 있을지라도 성찰하라. 떠난 사람은 당신을 정의할 수 없다고. 당신의 가치는 그들의 머무름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 있다고요. 사람을 믿는다는 건 무엇일까? 당신은 여전히 사람을 믿고 싶어요. 한 번 속았다고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고 싶진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 마음도 어느 순간부터 조심스러워졌죠. 잘해줘도 괜찮은 걸까? 이 마음 또 이용당하는 건 아닐까? 예전의 상처가 당신의 손끝을 망설이게 해요. 철학은 이 지점에서 질문합니다. 신뢰는 무엇으로 시작되는가?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지켜지는가? 소크라테스는 말했어요. 타인을 알기 위해선 먼저 자신을 알아야 한다고요. 그 말은 곧 누군가를 믿는다는 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 안에서 선택한 결심이라는 뜻이에요. 신뢰는 무기가 아니에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가두는 벽도 아니에요. 그건 삶을 더 깊이 만나는 하나의 다리예요. 물론 그 다리를 건너는 사람 중엔 당신의 마음을 짓밟고 가는 이도 있죠. 하지만 그 다리를 없애버린다면 당신은 더 이상 누구와도 연결될 수 없게 돼요. 철학은 균형을 말합니다. 믿되 맹목적이지 말 것, 열되 무방비하지 말 것, 준비되지 않은 이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건 자기 안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일이니까요. 노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물이 가장 약한 듯 보이지만 모든 것을 이긴다고. 당신의 선의도 그래요. 순하고 말없이 흐르지만 그 안에는 강한 본질이 있어요. 그 선의가 이용당했을지언정 그것은 결코 당신의 잘못된 선택이 아니에요. 그건 당신이 얼마나 깊은 사람인지 보여주는 증거예요. 사람은 어쩌면 누군가에게 실망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받으며 그 사이에서 살아가는 존재인지도 몰라요. 그러니 사유하라. 사람을 믿는다는 건 결국 자신을 믿는 일이라는 걸. 그리고 그 믿음이야말로 가장 잃지 말아야 할 힘이라는 걸요. 이용당한 게 아니라 사랑한 거예요. 그 사람이 당신의 마음을 다 가져간 것 같았죠. 애쓴 만큼 돌아오지 않았고 기대한 만큼 상처만 남았어요.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쉽게 마음을 내어줬을까? 다시는 누구에게도 이렇게까지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철학은 이런 후회를 다르게 바라봅니다. 당신은 이용당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했던 거예요. 받기 위해 준 것이 아니라 그냥 좋았기 때문에, 그냥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에 사랑했던 거예요. 칸트는 말했어요. 인간은 목적이지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고. 그 말은 당신이 누구를 도울 때 무엇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었다면 그 자체로 고귀한 선택이었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그 마음을 어떻게 다뤘든 그건 그 사람의 몫이고 당신은 당신의 방식대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철학은 묻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인간답게 만드는가? 그건 바로 계산하지 않고 손 내미는 순간들이라고.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마음을 건네는 용기라고. 물론 마음이 부서졌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렇게 많이 주고도 아무것도 남지 않은 듯한 허탈함이 당신을 무너뜨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심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 마음은 어디선가 다른 모습으로 자라나고 있을 거예요. 당신의 한마디, 당신의 배려, 그 모든 것은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어쩌면 당신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깊게 사랑하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상처도 깊지만 그만큼 더 빛나는 마음을 지닌 사람이에요. 철학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사랑은 항상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고. 때로는 잃고도 더 깊어지는 것이라고. 성찰하라. 당신의 마음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해지고 있는 중이라는 걸.
그리고 그 모든 경험이 당신을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요. 사람은 떠나지만 남는 게 있어요. 어느 날 불쑥 떠오른 그 사람의 이름. 지금은 연락할 수도 하고 싶지도 않지만 가끔은 문득 그가 남기고 간 어떤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당신을 멈춰 세우곤 해요. 그 사람이 준 건 상처만이 아니에요. 함께 웃었던 날도 있었고 진심 같던 순간도 있었죠. 그래서 더 아픈 거예요. 좋았던 기억이 없었다면 이토록 흔들릴 일도 없었을 테니까요. 철학은 기억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은 선택적으로 남는다고요. 특히 마음을 흔든 장면은 마치 오래된 책갈피처럼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아요. 니체는 말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를 해석하는 방식은 바꿀 수 있다고. 그 말은 그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당신을 떠났다고 해서 그 모든 시간이 무가치했던 건 아니에요. 그 시간 속에 당신은 정말로 사랑했고 정말로 믿었어요. 그건 그 무엇으로도 깎일 수 없는 당신의 역사예요.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삶은 소멸이 아니라 축적이라고. 당신이 만났던 모든 사람은 어딘가에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은 당신이라는 사람을 조금씩 바꿔놓는다고요. 그래서 사람은 떠나지만 그 사람에게 건넸던 말과 마음, 그가 당신에게 남긴 느낌과 감정은 다시 당신의 일부가 되어 다른 관계 속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살아나게 돼요. 당신은 그 사람을 잊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약함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깊이예요. 사유하라. 떠난 사람이 남긴 것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당신은 얼마나 더 단단하고 다정한 사람이 되었는지. 당신의 이야기는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만남은 지금의 당신을 만든 장면일 뿐이니까요. 내 마음을 보호한다는 것의 진짜 의미. 당신은 다짐했죠. 이제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겠다고. 다시 누구에게도 그렇게까지 애쓰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철학은 그 다짐 속에 작은 위험이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마음을 닫는다는 건 상처로부터 멀어지는 일이기도 하지만 삶의 진실한 연결로부터 멀어지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말해요.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그 고통을 직면하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마음을 보호한다는 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겠다는 방어가 아니라 상처받더라도 스스로를 잃지 않겠다는 태도예요. 우리는 자주 오해하죠. 자기를 지키는 것과 세상을 밀어내는 것을 같은 것으로 착각해요. 하지만 진짜 나를 보호하는 일은 사람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을지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조용히 기르는 일이에요. 철학은 말합니다. 성숙이란 닫히는 게 아니라 더 넓고 깊게 여는 것이라고. 그 여림 속에 깊은 기준이 자란다고요. 노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단단한 것을 이긴다고. 그 말은 당신의 마음이 아직 부드럽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강하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열면서도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상처받고도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자기 안의 중심을 잃지 않아요. 사유하라. 당신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스스로를 닫는 일이 아니라 더 나은 만남을 위한 준비라는 걸요. 이제는 누구에게 어떻게 마음을 나눌지 조금 더 아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것이야말로 상처를 통해 얻은 가장 소중한 힘이에요. 기억을 지우는 대신 다르게 품는 법. 어떤 날은 괜찮아요. 그 사람 생각도 안 나고 지금 삶에 집중할 수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 잠이 오기 전 조용한 밤이 되면 그때 그 말, 그 표정 하나가 자꾸 떠올라요. 잊은 줄 알았는데
내 안 어딘가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철학은 말합니다. 기억은 지워지는 게 아니라 다르게 자리 잡는다고. 지우려 할수록 더 또렷해지는 게 우리 마음의 속성이에요. 니체는 이런 말을 했어요. 고통은 반복되지만 그 반복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겪은 그 아픔도 그저 되풀이되는 슬픔이 아니라 더 깊은 삶의 감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기억을 밀어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시 떠올리는 것조차 자신에게 해로운 일이라고 여겨요. 하지만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기억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할 감정이라고요. 그 사람을 기억한다는 건 당신이 진심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일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기억 속에 당신은 결코 약하지 않았어요. 상처를 떠안고도 자신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지금의 당신이 무엇보다 강한 존재예요. 철학은 반복해서 묻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어떤 해석을 선택할 것인가? 그 사람이 떠난 일은 아직도 당신을 아프게 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 슬픔을 당신만의 언어로 다시 말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아는 것. 사람은 떠나도 그로 인해 내가 배운 감정은 내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 성찰하라. 그 기억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다르게 품으라고. 이제는 그 기억마저도 당신의 일부라는 걸 인정할 때예요. 나를 이용한 사람을 용서해야 할까? 이 질문 앞에서 당신은 오래 머물렀을지도 몰라요. 내 마음을 가볍게 취급했던 사람, 다 알고도 침묵했던 사람, 필요할 때만 다가와 다 쓰고는 떠나간 사람, 그들을 용서하는 게 정말 가능할까? 아니 필요한 걸까? 철학은 이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칸트는 말해요. 도덕은 감정이 아니라 이성의 결단이라고. 용서 역시 감정의 무뎌짐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해석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그 사람이 한 일을 잊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이 당신 안에 계속 아프게 하지 않도록 그 권한을 다시 자신에게 되돌리는 거예요. 용서는 상대에게 관대한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더 이상 그 기억에 내어주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악은 자기 자신보다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계속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 그 상처는 자라나 우리를 삼키게 돼요. 그래서 진정한 용서란 괜찮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만 내 안에서 멈춰도 된다고 내가 나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노자는 물러남을 통해 더 넓은 세계를 품으라 했죠. 그 말은 억울함을 참으라는 게 아니라 마음의 공간을 그 사람에게 빼앗기지 말라는 뜻이에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팠고, 충분히 고민했고, 충분히 견뎠어요. 그 사람은 당신의 삶에서 사라졌지만, 당신의 내면에서는 여전히 말없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 영향에서 당신을 해방시켜야 할 때예요. 사유하라. 용서란 감정이 아니라 삶의 주도권을 다시 손에 쥐는 일이라는 걸. 그리고 그 선택은 더 이상 당신이 피해자가 아니라는 증거라는 걸요. 사람을 잃는 대신 나를 되찾는 시간. 그 사람이 떠나간 뒤 당신은 무너진 듯 했어요. 하루가 길고 말 한마디조차 조심스러웠고 그가 머물던 자리를 지우려 해도 문득문득 마음이 흔들렸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면서 느꼈어요. 이제는 좀 달라진 것 같아. 예전보다 말이 줄었고 생각은 많아졌지만 눈빛은 어딘가 단단해졌다고. 철학은 이 변화를 깨어남이라 부릅니다. 니체는 말했어요. 사람은 상실을 통해 자기 안의 힘을 발견한다고. 누군가를 잃는 건
때로는 자신을 되찾는 길이 된다고요.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의 시선 안에서 자신을 보려고 해요. 그 사람이 웃어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그가 떠나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존재의 기준은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스스로의 내면에서 시작된다고요. 당신이 지금 느끼는 고요함,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이에요. 그 사람이 떠났기 때문에 비로소 들리는 당신의 진짜 목소리, 그동안은 너무 바빠서 혹은 너무 애쓰느라 들어주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이제야 조용히 말 걸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여전히 여기 있어. 사랑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나로 사유하라. 누군가를 잃었다고 당신이 잃어버린 건 아니라고. 오히려 그 상실 속에서 더 깊고 단단한 당신이 깨어났다는 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누구보다 잘 살아내고 있어요. 상처는 지나가고 당신은 남습니다. 언제였는지 모르게 그 사람의 이름이 마음에서 흐려졌어요. 그때는 모든 게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 시간도 지나왔네요. 철학은 말해요. 모든 고통은 지나간다고. 그리고 지나간 고통은 그 사람을 바꾸는 힘이 된다고요. 당신은 잊기 위해 애쓰지 않았고 억지로 견디려 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하루하루를 자기 속도로 통과해왔을 뿐이에요. 노자는 흐름을 따르라고 했어요. 억지로 밀지 말고 저항하지 말고 그저 물처럼 살아가라고요. 당신이 그렇게 흘러온 길 위에 작은 단단함들이 쌓였어요. 그게 바로 지금의 당신이에요. 예전에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무너졌다면 지금은 자신의 마음 안에서 방향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고, 예전에는 사람이 전부였지만 지금은 자기 자신과도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철학자들은 이런 당신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부릅니다. 지혜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많이 겪고도 마음의 중심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니까요. 이제는 누구를 믿을지, 무엇을 줄지, 어디까지 나눌지 당신 스스로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당신만의 삶의 기술이에요. 성찰하라. 상처는 지나가고 남는 건 결국 당신의 태도와 마음이라는 걸. 그리고 그 모든 시간 위에 이제는 당신이 스스로를 가장 따뜻하게 안아주길 바란다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가장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지혜였습니다.